문자식, 등식, 부등식, 방정식, 그리고 항등식까지 이 모든 개념들은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식과는 달리 이 식에서는 문자가 사용이 됐습니다.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낸 이런 식을 문자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식에 사용된 이런 문자는 변수로서 어떤 값으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변수로 사용된 문자의 차수가 최대 1차까지 있는 문자식을 이 문자에 관한 1차식이라고 합니다. x에 관한 1차식, 이쪽은 x에 관한 2차식이 되겠죠. 문자식에서는 변수 x의 값에 따라 그 식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죠? x의 값에 따라 식의 값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x 대신에 이 특정한 값을 입력해서 이 식의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걸 대신 입력한다, 즉 대입한다 라고 하죠. x 대신에 1을 대입해서 구한 이 식의 값은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 두 개의 문자식은 x의 값에 따라 어떤 식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 문자식과 이 문자식의 값이 같은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고 이렇게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이런 식을 등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등호의 왼쪽을 우리는 좌변이라고 하고 등호의 오른쪽은 우변이라고 부릅니다. 등호는 좌변의 식의 값과 우변의 식의 값이 같은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됩니다. 또는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처럼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등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등식인 것을 골라보세요. 이 식은 부등호를 사용했으니까 부등식이고 이 식에는 등호가 없으니까 등식은 아니죠. 그냥 문자식입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이것과 이것을 선택합니다. 자, 이 식은 등식일까요? 아닐까요? 등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등식입니다. 등호란 좌변과 우변의 값을 따져서 그 값이 같은가를 확인하는 기호입니다.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다르므로 이 등식은 거짓인 등식이 됩니다. 등식은 참과 거짓을 따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등식이 있는 반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등식도 있습니다. 바로 이 x의 값에 따라 이 좌변의 식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x가 1일 때는 이 등식은 거짓, x가 2일 때도 이 등식은 거짓. 그런데 이 x가 7일 때는 이 등식은 참이 되겠죠.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등식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이 참이 될 때의 x의 값을 찾으려 하는 거고 이 식을 참이 되게 하는 이 x의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등식, 즉 방정식이 있는 반면 어떤 등식은 x의 값이 변하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그런 등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좌변을 전개해서 얻어진 식이 바로 우변에 있는 식과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x의 값이 변할 때 이 좌변이 갖는 식의 값과 이 우변이 갖는 식의 값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즉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 또는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즉 내 맘대로 아무렇게나 어떤 수를 골라서 x에 대입하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 이러한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등식이 항등식이라는 것은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이 똑같은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등식의 경우에는 이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할 필요가 없죠. 대신 어떤 등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건에 관심이 있습니다. 좌변도 1차식, 우변도 1차식, 그리고 상수항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1차 항의 개수까지 똑같다면 이 등식은 항등식이 되겠죠. 따라서 이 등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하려면 a의 값은 2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항등식에서는 주어진 등식이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